네, 안녕하세요. 네, AWS에서 근무하고 있는 솔루션즈 아키텍트 박진현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제 여섯 가지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하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참고 아키텍처를 포함시켜서 이제 저희 내용을 전달 드릴 건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세션을 진행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이제 세션을 진행할 건데 좀 더 이제 여러분들 집중력을 이렇게 가져오고자 저희가 몇 가지 오늘 퀴즈와 상품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6가지 디자인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마 접하시면서 디자인 패턴에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상품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혹시 이제 자신 있게 손 드시고 디자인 패턴 알고 계시는 거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틀리셔도 되고 사실 뭐 정답은 없잖아요. 네, 없으신가요? 그럼 선물은 제가 가질 네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네네. 어우, 네, 정확합니다. 저희가 딱 소개해드릴 내용의 두 번째 디자인 패턴은 있고요. 상품은 이제 노트북 가방입니다. 네, 네, 이렇게 손 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위한 이제 디자인 패턴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설계 원칙에 대해서도 좀 짧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오늘의 세션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될 텐데 이 참조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 AWS 서비스로 같이 구성한 그런 아키텍처들을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세션에서는 이제 실제 설계할 때나 아니면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준비를 했고, 마지막에도 이제 그 내용들이 좀 종합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정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으로도 많이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아마 각각 다른 이제 용어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CNCF라고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정의한 내용을 몇 가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먼저 최신의 클라우드 인프라와 서비스, 그리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 좀 두루뭉술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탄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매니저블 관리 가능하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같이 넘어간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를 했었고 가운데 이제 했었는데 이제 매니저블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기서는 또 루즐리 커플드 시스템을 같이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구축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현대화 좀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키텍처를 설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많은 부분들을 좀 자동화하고 그리고 이제 빈번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경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정의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후에 설계를 하시는 분들께서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가기 위한 이 여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빌드와 설계부터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코드화하는 이제 인프라 단까지 코드화하는 것이 많이 좀 유행을 하죠.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전달 제포, 이제 CI/CD 쪽, 그리고 관찰 가능성 이런 데브옵스와 그리고 보안까지 결합된 데브셋옵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화된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화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높은 성숙도의 이제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조직과 체계가 구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팀은 이제 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좀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전의에서 지금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빌드 설계 쪽에서 아키텍처 설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설계에 있어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관점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이 디자인 원칙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원칙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독립적인 서비스에 대한 이제 민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그리고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팀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서비스 팀들이 이제 각각의 서비스를 또 만들어낼 건데 이런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서비스 간의 통신은 API를 통해서 호출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간에는 이제 서로 낮은 결합도를 가져야 하고 이제 높은 응집도를 가져서 좀 더 이제 좀 독립적인 그런 환경들을 많이 갖춰야 되고요. 이때 이제 비동기적인 통신을 잘 활용해서 이제 디커플드 되는 구조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의존성이 좀 더 낮아지고 그리고 확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인 그런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이제 강조했던 것처럼 독립적인 수많은 서비스들,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자동화된 빌드와 배포, 그리고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기술과 그리고 방법으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그리고 개발한다면 우리는 이제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런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확장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업데이트, 빠르게 변화에 적용하는 거나 내결함성, 보안 같은 것들이 이런 중요한 특징이 이제 현대화의 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고 또 어떠한 모습들로 가져갈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디자인 패턴과 이제 좀 원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용어죠. 그래서 이제 뭐 객체 지향 설계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다뤄졌던 이 패턴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래도 그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잠깐 자세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이제 설계, 개발, 운영할 때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시행착오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이제 재사용 가능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 그리고 이제 현대화를 지원하는 이제 수많은 서비스가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특히나 최적의 솔루션을 위한 이런 디자인 패턴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다 이 패턴을 적용했을 때 딱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당장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솔루션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패턴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걸 어딘가에다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역시도 그 자체로 디자인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이시는 패턴들은 이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디자인 패턴들을 조금 목록화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API 관리나 이제 소위 패턴,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관리,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연결성, 커뮤니케이션 패턴까지 이렇게 좀 큰 주제로 범주를 좀 구분했고 그 아래에는 좀 더 세부적인 디자인 패턴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서적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디자인 패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좀 6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디자인 패턴 이제 6가지를 다루면서 각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리고 이를 적용한 아키텍처에는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패턴은 이제 BFF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 패턴입니다. 이 패턴의 핵심은 데스크탑이나 이런 모바일과 같은 각 단말의 요구사항에 맞는 이런 프론트엔드를 위한 백엔드 서비스를 각각 따로따로 구현한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하나의 백엔드 서비스만으로 이제 모든 요구사항에 맞는 것들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백엔드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모바일이나 더 적은 API 이제 모바일만의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 같은 기능들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뭐 추가적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존의 백엔드에 포함시키지 않고 새롭게 BFF로 따로 구현을 하는 방식이 BFF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BFF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A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뭐 API 게이트웨이라든지 아니면 앱싱크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사용자에게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앱싱크를 통해서 저장하고 조회하는 그리고 이제 모바일과 데스크탑에서의 노티피케이션을 별도로 BFF로 따로 구현한 아키텍처인데요.
데이터 조회 같은 것들의 이제 API는 그대로 기존 거를 사용하면서 모바일이나 데스크탑에 이제 기술적인 환경이나 요구 사항에 맞는 BFF는 별도로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데스크탑에 대한 영역은 별도로 자세하게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요. 이벤트 기반의 그래픽 큐에를 앱싱크를 활용해서 적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API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해 드리는 웹소켓 방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아래쪽 데스크탑을 위한 영역을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듯 이제 BFF 패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 사용자한테는 더 가벼운 메시지 기술, 아니면 다른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등의 보다 사용자들에게 좀 더 최적화된, 친숙화된 그런 이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두 번째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입니다. 네, 여기 패턴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기존의 모노리스 서비스가 클라우드에 이미 컨테이너화 되어져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온프레미스 환경에 이제 모노리스인 경우에도 이 디자인 패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자인 패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답변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인데,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을 이제 한국말로 했을 때는 교살자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등나무처럼 이렇게 다른 숙주 식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점 잠식해서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나무인데요.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씩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렇게 옮겨 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제 일부 기능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해서 라우팅 경로를 변경해 줌으로써 동일한 기능을 이제 새로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이제 API 게이트웨이 같은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의 모노리스의 커스터머 서비스를 별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API 게이트웨이 경로를 변경해서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키텍처인데요. 만약에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이제 라우팅 경로를 기존 거로 다시 돌려서 장애 회복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만약에 모노리스의 모든 기능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비스 검증까지 다 완료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모노리스 서비스를 이제는 제거해도 되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모노리스를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온프레미스의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이렇게 보다 좀 안전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나갈 수 있는 패턴이 이 스트랭글러 피글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해서 두 개의 패턴들을 전달드렸고, 이어서 이제 남은 세션은 안효빈 솔루션즈 아키텍트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뒷부분에서 이제 제가 두 개의 패턴과 남은 네 개의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커머스 사례의 큰 아키텍처까지 해서 같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까지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솔루션즈 아키텍트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안효빈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이벤트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이제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앞에 이제 진현님이 뭐 마이크로 서비스랑 뭐 설계 원칙, 그리고 두 가지 디자인 패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말하는 이벤트, 저희도 지금 어떻게 보면 LG전자에서 하는 그 개발자 이벤트에 와 있는 거지만 MSA에서는 이벤트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벤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마찬가지로 노트북 가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네, 어차피 뒷부분에 퀴즈가 준비되어 있고 사실 답변을 예상했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MSA에서 말하는 이벤트라고 하면은 그 시스템의 상태 변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희는 이벤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하신 거는 이제 람다를 사용하시면은 뭐 S3에 데이터가 업로드가 됐다 같은 이제 이벤트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제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벤트라고 부를 수 있고, 뭐 주문이 발생을 했다, 재고가 업데이트가 됐다 하는 모든 것들을 MSA에서는 이제 이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A에서 이벤트를 활용하는 게 조금 결합성을 낮춰서 이제 디커플링한 구조를 가져가시는데 핵심이 될 거기 때문에 요 이벤트란 단어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벤트를 중심으로 디자인 패턴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야기할 디자인 패턴은 이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CQRS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 CQRS 같은 경우는 이제 CUD인 쓰기랑 그 리드 그 R이죠. 그 리드를 분리를 해서 서비스별로 이제 데이터 요구 사항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분리를 해서 데이터 모델까지도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디자인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느슨한 결합이 가능해져서 뭐 확장성이나 성능 부분에서 조금 유리한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QRS 패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벤트 소싱입니다. 앞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벤트 소싱이라고 하면은 그 발생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상태 변경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이벤트라는 걸로 저장을 하고요. 그 이벤트를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제 각각 이용하고 처리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CQRS 패턴이랑 이제 이벤트 소싱을 함께 활용을 하신다면은 뭐 확장성이나 성능 그리고 안정성이 뛰어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계하시는 게 가능하게 되고요. 그 조금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요 이벤트를 처리할 때는 뭐 AWS에서 제공하는 이제 카프카 서비스인 MSK나 혹은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신다면은 조금 손쉬운 구성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이제 상품 주문을 하나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위쪽에는 오로라가 있고 아래쪽에는 다이나모DB가 있죠. 뭔가 이제 분리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주문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RDB인 아마존 오로라에 저장을 했고요. 이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은 그거를 MSK 커넥트를 이용해서 이제 카프카 서비스인 아마존 MSK 서비스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MSK로 이벤트가 전달이 됐잖아요. 그렇게 전달된 이벤트는 이제 카프카 스트림 리더라는 함수를 람다로 구현을 하셔가지고 읽어서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이벤트들은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쿼리해서 읽어가는 식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의 구성하시면은 이제 CUD랑 리드가 나뉘어서 분리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QRS 패턴을 이용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그 저장된 이벤트를 조금 재현하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쓰기와 읽기를 이제 스키마 데이터 내가 원하는 스키마 데이터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CQRS 패턴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아키텍처로 그 상품 상세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 그것과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벤토리 그 재고를 읽어드리는 서비스의 데이터 저장소를 분리하시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른 서비스지만 일부 데이터를 이제 공유해서 활용하셔야 되는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CQRS 패턴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펍섭 패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Publish Subscribe 패턴입니다. 뭐 채팅 서비스 같은 거 구현할 때 많이 활용하시는 패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펍섭 패턴 같은 경우는 동기식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뭐 대기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비동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 동기식으로 사실 저희가 뭔가 서비스 로직을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되게 사실 쉽죠. 그냥 응답 내가 요청하고 응답 온 다음에 처리를 하면 되니까 로직 자체가 간단하고 이게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에 대한 것도 리스폰스 바로 받아보시면 되니까 빠르게 패스트 페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맞지 않다면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뭐 지연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월드 이즈 뭐 시크로노스 해가지고 요즘은 좀 비동기 방식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펍섭 패턴을 구현하실 때 핵심이 되는 거는 그 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 브로커가 중앙에 들어가서 이제 이벤트 전달을 담당하게 되고요. AWS에서 이러한 메시지 브로커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하단에 적혀 있는 뭐 SNS, 이벤트 브릿지, 뭐 레디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카프카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펍섭 패턴 아키텍처를 이제 결제 시스템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는 이제 메시지 브로커로 SNS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아마존 SNS 같은 경우에는 특정 토픽을 구독하는 서비스들에게 이벤트를 필터링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SNS가 이제 A2A 애플리케이션 투 애플리케이션이랑 애플리케이션 투 퍼슨 해가지고 뭐 SMS나 이메일 발송하는 모든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A2A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제 이벤트 필터링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SNS 같은 경우는 이제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들에게 메시지를 팬아웃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제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랑 세일즈 서비스가 각각의 필요한 메시지를 필터링해서 받으시고 각각의 데이터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이제 아키텍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버퍼를 두고 싶다 하시면 SNS에 보통은 그 서비스 앞단에 SQS 같은 버퍼를 하나 두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서비스들 간의 낮은 결합성을 제공하는 이제 코레오그래피 패턴입니다. 앞에 이제 펍섭 패턴에서는 그 메시지 브로커가 들어갔는데 코레오그래피에서 들어가는 중앙에 메시지 처리하는 애는 이제 메시지 큐나 메시지 버스, 뭐 이벤트 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벤트 기반으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 코레오그래피 같은 경우는 그 스트릿 우먼 파이터인가 그 춤추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제 장르는 코레오그래피예요라고 하는 이제 안무를 추는 분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이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제 발레에서 따왔다고 해요. 발레에서 안무가가 어떤 동작을 하면 그 동작한 거를 따라서 주변에 있는 안무가들도 이제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그 코레오그래피 패턴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를 구독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개별적으로 반응해서 동작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각각의 개별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각자 맡고 있는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전체 비즈니스 로직은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통신을 하면서 조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레오그래피 패턴을 구현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AWS 서비스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벤트 브릿지나 MSK,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와 같은 서비스가 있고요. 모든 게 그 중앙에 이제 메시지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되다 보니까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로직을 파악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이럴 때는 이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AWS에서는 엑스레이라고 하는 그 분산 추적 서비스를 같이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는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코레오그래피 패턴을 구현한 것이고요. 가장 왼쪽에 이제 체크아웃 서비스로부터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요. 그 이벤트가 전달이 되면은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연관되어 있는 많은 서비스들에게 많은 서비스들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벤트 브릿지에서는 이벤트를 라우팅 하실 수도 있고 이제 필터링을 그래서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크아웃은 비동기적으로 이벤트를 전달을 하고요. 자신의 비즈니스 로직을 이제 각자가 실행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뭐 오더, 풀필먼트, 인보이스와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하시게 되면은 비동기적이면서도 굉장히 디커플링된 구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때 하나의 서비스 장애가 전파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시는 식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이벤트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시게 되면은 다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없죠. 그 하나의 서비스는 그냥 이벤트 버스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은 버스로 이벤트를 보내거나 버스에서 이제 이벤트를 읽거나 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실 수가 있어서 좀 개발 역시도 조금 빠르게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은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입니다. 뭐 오케스트라의 이제 지휘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에서 뭔가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함에 있어서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중앙 관리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중앙 관리자가 서비스 흐름을 중앙에서 제어하고 로직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처리 로직을
단일 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에 해당할 것 같고요. 이 패턴을 구축할 때 핵심이 되는 AWS 서비스는 이제 시각적으로 워크플로우를 구현할 수 있는 스텝 펑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키텍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코레오그래피 패턴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이벤트 큐나 이벤트 버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중앙 컨트롤러가 있는 차이점이 오케스트레이션과 코레오그래피의 차이일 것 같고요. 그 체크아웃으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스텝 펑션 내에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일련의 내가 정의한 순서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스 오더부터 뭐 인벤토리 체크, 업데이트, 그리고 쉬핑, 주문 처리 이 5가지의 처리 과정을 거치는 거를 스텝 펑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을 이제 스텝 펑션에서는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측에 보시는 코레오그래피 패턴이랑도 연관이 되어서 결과를 이벤트 브릿지로 전달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쉬핑을 처리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코레오그래피 패턴에 대비해서는 서비스 로직 자체를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처리 로직을 비교적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텝 펑션 내부에서 어떤 실패 처리 등을 스테이트별로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뭐 리트라이 로직에 대한 것도 스텝 펑션에서만 좀 고민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레오그래피 패턴이랑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의 그 장단점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그 코레오그래피 패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에 이벤트 버스에 연결돼서 전체 로직 파악이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순한 비즈니스 로직은 이제 코레오그래피 패턴으로 처리하시고 오케스트레이션 패턴 같은 경우는 중앙 관리 도구에서 모든 것들의 스텝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한 경우라면 이제 스텝 펑션을 활용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스텝 펑션을 활용한 오케스트레이션 패턴 같은 경우는 그 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서비스들이 어쨌든 뭔가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완벽한 디커플링 구조는 아니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리트라이 등을 좀 고려를 하신 디자인 패턴 설계가 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세션의 마지막 패턴인 이제 사과 패턴입니다.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제목은 6가지인데 얘가 7번째 디자인 패턴이죠. 그 사과 패턴을 구현할 때는 앞에 설명드린 이제 코레오그래피나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을 이용해서 사과 패턴을 구현하기 때문에 약간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 사과 패턴 같은 경우는 그 분산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에 걸쳐 있는 트랜잭션을 조정해서 이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분산 트랜잭션 관리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과 패턴 같은 경우도 어원이 있습니다. 이게 북유럽의 한 문학 장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북유럽의 문학 장르인데 항상 결말이 완결이 난 조금 사이즈가 있는 규모의 이야기들을 이제 사가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혹시 해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선수 대형 이직이 뜰 때 뭐 리오넬 메시 사가 같은 표현을 쓰는데 이제 완결 난 뉴스들에 대해서만 이제 사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가 패턴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을 완벽하게 완료를 해서 원자성 자체를 좀 유지해주는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사과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분산 트랜잭션을 여러 개의 지금 ABC라고 하는 이제 로컬 트랜잭션으로 분해해서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로컬 트랜잭션 각각에 대한 보상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패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는 그 오케스트레이션 기반의 사과 패턴을 구현한 예시이고요. 이전에 보셨던 이제 서비스 코레오그래피 패턴을 이용해서도 사과 패턴을 당연히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에서는 그 체크아웃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스텝 펑션을 이용한 뭐 오더, 인벤토리, 페이먼트 등의 이제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가 동작하는 로직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중요한 뭐 결제 스텝에서 뭔가가 잘못됐다,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처리했던 뭐 인벤토리, 주문과 같은 트랜잭션들이 연속적으로 언두를 합니다.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상 동작을 해줘서 전체 체크아웃의 트랜잭션을 취소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패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사과 패턴을 구현한 예시고요.
오더가 실행이 되고 만약에 실패하면 이제 캔슬 오더 함수를 통해서 주문 취소가 일어나게 되고요. 성공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재고를 예약하는 리저브 스톡을 실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만약 실패하면은 해당 재고를 다시 릴리즈를 해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재고에 대한 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결제를 실패했을 때도 당연히 이제 보상 동작이 일어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모든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성공적으로 맞춰서 이제 트랜잭션이 완료되면은 이제 컨펌 오더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사과 패턴을 오케스트레이션과 함께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6개 플러스 알파 디자인 패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 아키텍처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그 이커머스 워크로드를 예로 가져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커머스 아키텍처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디자인 패턴들이 어떻게 적용해서 동작하는지 이제 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쪽에는 그 API 게이트웨이 패턴, 오늘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API 게이트웨이 패턴을 이용해서 API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 따라서 백엔드를 다르게 구성하는 이제 BFF 패턴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스트랭글러 피그 패턴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서비스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나눠서 구성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퍼 서비스 패턴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상태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고요. 쓰기랑 읽기를 분리를 했습니다. CQRS랑 이제 이벤트 소싱 패턴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이제 아마존 SNS라고 하는 메시지 브로커 서비스를 이용해서 비동기 방식으로 이벤트를 처리를 하죠. 펍삽 패턴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벤트 브릿지에 설정된 규칙이랑 뭐 필터에 의해서 개별 서비스가 동작하는 서비스 코리오그래피 패턴을 적용을 할 수 있었고요. 네, 또 다시 돌아온 퀴즈 시간입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은 주문이 발생했을 때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뭔가 주문을 완료하는 트랜잭션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텝 펑션이 사용이 됐죠. 여기는 디자인 패턴 2가지가 적용이 됐을 것 같은데 맞추시는 이제 하나씩 맞춰주시면은 한 분 한 분께 네 맞추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상품 천천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중앙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로직이 실행되는 이제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이 하나가 적용이 됐고요. 주문은 무조건 보상 동작이 구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상 처리를 위한 이제 사과 패턴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실 이게 저희가 원래 12가지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6가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12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6가지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6가지 디자인 패턴을 이제 AWS 서비스들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강조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계하실 때 그 마이크로 서비스는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목적을 꼭 하나만 갖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 장애가 그냥 하나의 단일 서비스 장애에만 이제 국한을 하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결합도를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장애 전파되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에서 장애 발생하면은 그게 전파되지 않도록 최대한 루즐리 커플드한 아키텍처를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MSA 형태로 서비스 개발하실 때 필요한 거는 모든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테스트하시고 개발하시고 배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빠른 배포가 뭐 빠른 비즈니스 성장이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가능하셔야만 내가 원하는 방식의 MSA를 도입하는 이유에 좀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목적에 맞는 도구, 그리고 목적에 맞는 AWS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디자인 패턴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사실 이게 뭐 아키텍처가
어떤 아키텍처가 더 뭐 안정성이 높습니다, 더 뛰어납니다 보다는 디자인 패턴은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좀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패턴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즈니스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떤 기술과 어떤 아키텍처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가 할 때 요 오늘 설명드렸던 디자인 패턴들이 한번 생각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실 만한 자료 두 가지 갖고 왔고요. 오늘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이랑 사각 패턴에서 되게 자주 말씀드린 이제 스텝 펑션 같은 경우는 한글 워크샵을 하나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워크플로우를 하나 쭉 만들어 보시는 실습을 해보실 수 있는 워크샵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랑 여러 가지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이 서버리스 랜드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되게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코엑스에서 저희 AWS 인더스트리 위크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드린 노트북 가방에도 인더스트리 위크가 찍혀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셔서 더 다양한 세션이랑 다른 고객들의 사례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문이 있습니다. 그 설문 완료하시면 저희가 후드를 드리는데 어제 설문에 참여해서 후드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후드를 또 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가 그 옆에 AWS 데모라고 마련되어 있는 공간에 저랑 이제 진현님이랑 같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혹시 세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그쪽에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